1894년 동학혁명에 이어 그 이듬해 일어난 왕비시해 사건, 이른바 을미사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동학운동 당시 구호 중에 척외양이라고 있어요. 1893년 음력 2월 한양거리에 척외양을 외치는 괴소가 걸린다. 같은 시기에 전라도 삼례에서는 전봉준의 주도로 수천 명이 집결한다. 동학을 사도로 칭하지 말며 외국 선교사와 상인은 추방하고 타막한 지방관리를 탁객하라는 세 가지 요구를 전라감사에게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 외에 함께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민비와 민씨 일가를 타도하자입니다. 당시 민씨 일가와 그들의 추종 세력이 끼쳤던 해악이 너무 고달프게 다가왔어요. 결국 그 무장봉기라는 극단의 순간까지 가게 된 것이었거든요. 당시 민비는 일본의 국가적 계략이죠. 당시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와 미우라 고로의 그 세력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민비가 죽었지만 오히려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분개합니다. 우리 집 사업에 친하지도 않는 옆집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식구를 도륙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외놈들이 그 한나라의 궁궐을 두 번씩이나 장악하고 날뛰고 그것도 모자라 나라의 왕비를 도륙을 했다는 사실이 결국 을미의병이란 항일 무장 봉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 고문이래요. 이즈시카 에조라는 사람이 스에마스 일본의 법제국 국장에게 보낸 보고서죠. 그것이 공개되고 난 후에 역사학자들은 검증되지 않는 문서이다라고 일축을 했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다른 사료들에서 검증되는 바가 없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현장을 본 사람이 그 자객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너무 그 만들어진 이야기에 그 좌우되어서 이 실제 있었던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지금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소설가 김진명 씨가 이 애조 보고서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직접 일본까지 가셔서 일본 국회 도서관까지 가시면서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연구하셨나 봐요. 네. 명성황후가 마지막 죽는 모습을 담은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가 있어요.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그 왕비가 예전 역사학자들은 그 방 안에서 죽은 걸로들 다 생각을 했거든요. 방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밖에서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그 마당으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마당에서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힌 다음 인상입니다. 그 문서를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상처를 낸 다음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낸 다음 발가벗겨 국부검사를 했다. 국부검사를 왜 합니까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놓냐면은 일본인이 가소간호 너무나 웃기고도 누여운 일이다. 왕비를 경복궁에서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 국부검사라는 것 속에 일본인조차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국부검사라고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가 더 처참해요. 그런 후에는 기름을 부어
소실했다. 근데 명성황후가 어느 순간에 죽었느냐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칼로 베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문서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문서를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명성황후는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가벗겨져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부어져서 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 하는 그 얘기는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일본 학자들이. 네. 근데 나왔는데 애조 보고서 전문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의 도움으로 경복궁에 난입해 조선의 왕비 민자영을 살해한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던 왕비에 대한 보복과 조선 내각에 대한 친일 세력의 주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한 사건이었다. 이 막된 짓의 실행자는 훈련대 이외에 수비병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후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비병 외에 일본인 20명쯤이 있었습니다. 구마모토현 출신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그들 중에 신문기자 몇 명, 또한 의사, 상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장, 화장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오카모토는 대원군과 동시에 입궐하여 실행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수비대의 장교, 병졸은 사문의 경위에 그치지 않고 대문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특히 무리들은 깊이 안으로 들어가 왕비를 이끌어내고 두세 군데 칼질을 하고 옷을 전부 벗겨 국부 검사를 했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화가 치미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뿌려서 태워버렸는데 참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염려가 됩니다. 차마 쓸 수 없습니다. 기타 국내 대신은 몹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위는 사관도 도와주기는 했지만 주로 병사 외 일본인들이 저지른 짓인 것 같습니다. 대략 3시간여를 소비하여 위 막된 짓을 저지른 후 위 일본인들은 단총 또는 도검을 손에 쥐고 유유히 광화문을 나가 군중 가운데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때가 벌써 8시가 지났고 왕성 앞 대로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자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인 우범선은 이두철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한다. 그리고 1903년 11월 24일 고영근과 노원명에 의해 국무 살해의 죄를 물어 살해된다. 1897년 10월 12일 왕후가 죽은 지 2년 후 고종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며 황제로 즉위한다. 중전 민씨는 명성황후로 추대된다. 고종은 죽을 때까지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국호는 1910년 8월 29일까지 12년간 사용된다.